예,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인 이른바 조이팔 사건의 2인자 강태용 씨가 국내에 소환됨에 따라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조이팔의 생사 확인은 물론이고 은닉재산 추적, 그리고 정관계 비호 세력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동두청 경찰 수사과장을 지내신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그 조이팔의 오른팔, 현재 그 표면적으로는 조이팔은 뭐 이제 죽은 걸로 사망한 걸로 이렇게 지금 일단은 전해지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 부분도 좀 더 이제 확인은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강태용이 도피 7년 만에 중국에서 검거됐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검거하게 됐습니까? 네, 이제 강태용이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2008년 12월에 조이팔이가 태안에 있는 마건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할 때 같이 따라갔던 부사장 2인자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인천, 대구, 부산 쪽에다가 주식회사 리브, CN, 첼린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조직 관리를 하면서 배당금 지급하는 것도 잘 관여를 하고 투자처도 이제 물색을 하고, 그러니까 명실공히 2인자, 조이팔의 2인자로서 실권을 행사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검거된 이유는 이 계기는 아마 그 모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나가가지고 중국 내부에서 조이팔이 사망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제보를 받아가지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이 대검에다가 이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대검에서 제보를 받고 중국 공안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중국 그 장수성이 그 굉장히 그 중국 내에서 부자들만 산다는 아파트 밀집 단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강태용이를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그 피의자 국내 송환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상당히 좀 검찰이 서두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한 2, 3개월 정도를 그 소요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이팔이가 생존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목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사망 관련된 것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액이 4조 원 됩니다. 4조 원. 그 중에서도 약 2조 원 정도를 중국으로 가지고 갔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빼돌린 그 자금의 출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관계 로비 현황 같은 게 핵심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서두르고 있죠. 자, 강태용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이제 혐의를 꼽는다면 어떤 걸? 이제 일단은 유사수신 행위에 의해서 이제 원래 그때 했던 업이 의료기기 대여업이라는 건데요. 의료기기를 내가 이제 하나 샀어요. 한 500만 원 주고. 그러면 한 일주일 후부터는 그 내가 산 임대 기계를 딴 데다 대여를 해서 원금의 한 30% 정도 되게 계속 따박따박 수익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안 고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도저히 지급이 안 되니까 이제 도주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될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이제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에 하면 최고 무기까지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우선 지금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이 이제 사기 조직의 2인자인 만큼 이게 정관계 로비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현재까지 드러난 사항은 상당히 많이 있죠. 뭐 김광준 부장검사한테 2억 4천만 원을 줘가지고 김광준 부장검사가 구속됐고, 또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총무과장하는 오모 서기관이 또 15억을 받아서 구속했는데, 이 사람들은 대구에 있는 Y고등학교 동문입니다. 강태용이하고. 거기에다가 경찰청에 있던 그 수사과장 또 구속됐죠. 그다음에 정모 경사가 중국까지 가가지고 골프 접대 받고 유흥 접대 받은 사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건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을 할 때도 태안에 있는 해양경찰서장이 편의를 받았다 해가지고 직위해진 내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관계 로비는 있는데, 이제 정계 로비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MB 정권 하에서는 우리를 절대 건드릴 수 없다. 또 심지어는 MB하고 사진 찍은 거를 자기네 사무실에 크게 게시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했고요. 또 MB 정권에 사실상 또 어떤 실세라고 보이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내용이 그 운전기사를 통해서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이제 주목받는 것이 강 씨의 검거로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의 생사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장례식 장면을 동영상으로 이제 공개한 적도 있고 또 DNA 검사를 했는데 이제 검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데
그 생존 여부는 어떻게 지금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검찰에서는 조이팔이 생존에 있는 걸로 간주하고 수사를 하겠다고 국감에서부터 작년도 국감에서부터 얘기를 했고 예. 요번에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수사를 지속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이 조이팔이의 사망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에 그 박관천 경정이 그 당시에 경찰청 진흥범죄수사팀장이었습니다. 예. 박관천 경정도 이제 사실은 대구 인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뭐 사망 진단서라든지 예. 그 당시에 조이팔이가 사망했을 때 동영상을 찍었어요. 예. 그 동영상을 볼 때는 사망한 걸로 간주가 된다 하고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는데 예. 사실 그때 저도 현직에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DNA 저 유전자 검사도 안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화장을 했기 때문에 DNA 유전자 검사가 불능이었어요. 우리가 유병헌이 사건 할 때는 DNA 유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렇게 섣불리 동영상이 빨리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너무 빨리 저 종결 처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 호사가들은 그 자기 가족이 죽으면 저렇게 촬영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일부 저게 또 확인된 바로는 짜깁기를 했다는 편집됐다는 좀 의혹도 따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병원에서 발부한 사망진단서예요. 사망진단서는 관할 파출소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으면 진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 관할 파출소장의 직인이 없는 사망진단서가 발부됐다는 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이팔의 죽음이 지금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끝으로 이 강태영 씨가 이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할지, 그다음에 그 당시 그 희대 사기꾼 조이팔로 인한 그 피해자가 3만여 명 아니겠습니까? 4조 원대 규모인데. 피해자들도 피해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숨겨진 재산 이런 것들도 좀 환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약 2조 정도인데요. 예. 강태영이가 검거됨으로 해서 굉장히 의미는 큽니다. 일단은 조이팔의 죽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숨겨둔 약 2조 원대로 좀 추정하고 있거든요. 예. 약 2조 원대의 돈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피해자들한테 그 환수시키고 돌려줄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사는 강태영이를 빨리 신속히 국내에 데리고 와가지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가지고 하고 거기다 하나 더 첨부한다면 정관계 로비도 의혹이 있다면 밝혀야 될 것입니다. 강태용은 협조할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워낙이 어떻게 보면은요. 예. 조이팔의 어떤 사망 사건 자체를 만약에 조이팔이 살아있다면 강태영이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아주 주도면밀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일인자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좀 잘 지켜봐야겠군요. 예, 동두천 경찰 수사과장을 지내신 김복준 범죄학연구소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